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드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을 때 그 상한가를 간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인가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농산물 저장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음식물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 뭐 만두 제품, 시럽 제품, 음료 제품, 밤 제품, 그리고 대기업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OEM은 이거죠. 누군가가 대량 주문을 했을 때, 맞춰서 생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로션을 하나 사도 로션을 만든 회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판매사는 LG 화학이다, 뭐 LG 생활 건강이다 이런 데서 판매를 하지만 생산처는 다른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OEM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간편식, 그리고 일회성으로 먹을 수 있는 뭐 비상식량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많이 이제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600명을 지금 오가고 있는 중이고 뭐 잘못하면 이번 주 안으로 한 1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대구 신천지 사태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뭐 서울에서 기타 다른 이런 곳에서 단체가 생겼잖아요. 단체 감염이 생겼는데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다르게 환자 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심각성은 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태가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태고 또 이제 날씨까지도 또 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뭐 독감, 감기, 코로나 이 균들이 더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날이 따뜻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 됐지만 지금은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실내 감염이 많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당분간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주 뭐 100명 이하로 떨어지거나 200명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가 좀 더 단계가 높아졌죠.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배달시켜 먹거나 또는 간편식을 사다가 먹거나 이런 문화가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푸드웰이 상승한 것은 그런 바탕을 위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푸드웰뿐만이 아니라 먹는 거 관련 종목들이 요즘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먹거리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온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첫 상한가를 치긴 했는데 이 첫 상한가가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래서 재료가 지금 끝날 거냐 아니면 재료가 이어질 거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년 2월 3월까지 재료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작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가 끝났다 생각하면 지금이 손대면 안 되는 시기겠죠. 그런데 뭐 2월달 3월달까지 간다 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요즘 하한가가 30%다 보니까 상한가 3개만 들어도 뭐 주가만 200% 뻥튀기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일주일이면 되고 팔아치우는 데도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2주면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료는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석 달 이상이 남았는데 2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동안 계속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뚝딱 끓이다가 폭발은 2주일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추격해가지고 고점에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추격은 100만원치만 하고 조정 들어오면 200만원치를 사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재료 기르는 석 달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 상간에 뭐 수익을 주면 매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일단 이 차트 베이스하고 시장 재료 사항은 그렇게 연결을 지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상승할 재료가 있는지 뭐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무정해서 이제 물량이 400만 주, 200만 주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 자본금이 50억입니다. 자본금이 50억이라서 뭐 사실은 무정해서 물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600만 주 늘어나봐야 30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액면가가 낮은 것은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상증자겠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잉여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유상증자라든지 신주인수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회사구나라고 평가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해놓고, 자, 지분율 한번 볼게요. 지분율. 자, 지분율. 자, 성민겸 10%, 성기약 6.6, 성기인 6.3, 김희진 6.25, 성기준 4.78. 야, 이건 여러분, 그냥 제가 헛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민겸은 대표이사 아버지이거나 일 테고, 성기학은 장남일 테고, 성기인은 둘째일 테고, 성기준은 셋째일 거다. 그리고 김희진은 배우자일 것이다. 그냥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찍깁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고요. 또 어쩌면 형제일 수도 있죠. 성민겸이 형이고 성기학이 동생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막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제든 자녀든 상관없이 성씨가 독특하죠. 그죠? 성씨 일가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녀에게로 선계 작업이 끝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정회를 할 때, 여러분, 정회를 하거나 뭐 자식한테 주식을 주거나 할 때 주가가 10,000원일 때 주면, 그냥 여기일 때 정리를 하게 되면, 세금이 10,000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어떤 그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한 4,000원 정도의 정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4,000원에 한해서 생기게 되겠죠. 물론 뭐 1억 단위, 뭐 5억 단위, 10억 단위, 뭐 50억 단위, 이런 단위별로 단계적으로 이제 세금 정여세가 생기긴 합니다만, 일단 이 정여가 끝났다, 어느 정도 경영권 승계라든지 정여가 끝났다는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가족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외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세요. 외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예, 유상증자라든지 신주의식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 자체로도 탄탄해 보이지만, 이 지분 구조로도 아주 긍정적인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경화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8.4%. 그러면 뭐 대충 이것만 하더라도 경영권 사실 안 뺏길 수 있습니다. 자사조 신탁한 게 3.3이니까 이거 합치면 48, 49점 몇 퍼센트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분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50% 플러스 한 주만 있으면은 경영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45%, 48%를 가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시장에서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45%, 48%를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권은 사실상 안 뺏긴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회사가 돈도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식에게 정여도 됐거나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고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경영권도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이 회사는 주가가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끝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한 가지의 우리가 희망을 품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괜찮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1169억, 1238억, 1439억.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8억, 영업이익이 75억, 86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영업이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회사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 상태니까 회사가 나쁘진 않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고, 지분율 구조도 말씀드렸고, 또 지분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간편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핵가족화,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뭐 옛날에 대가족에서 지금은 뭐 가족 구성수가 점점 적어지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생기죠. 또 뭐 주말 부부하는 사람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간편식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시장이 성장하는 종목을 골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괜찮네, 이 정도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좋았으면 여기서는 왜 떨어졌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일단 회사 상태는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내려가면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은 것은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막 급격히 하나 오르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사조오양, 사조식푸드, 상한가 이런 뉴스도 있는 거 보니까 먹는 것에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 성인이 돌고 있죠. 그래서 뭐 소고기주가 오른다든지 뭐 다른 어떤 수산주가 오른다든지 꿈틀꿈틀 대고 있는 이런 반사 이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좋은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승하기 전에 상승을 위한 준비가 있었냐? 요거 딱 하나 있네요. 하나 있고 조금씩은 있었네요. 그런데 오늘 800만 주 거래량을 일으킬 만큼의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튀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튀겼다. 갑작스럽게 튀겼으면 물량 매집을 진하게 했다 못했다. 물량 매집을 진하게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갑작스럽게 튀겼으니까 물량 매집을 진하게 많이 부지런히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집하러 내려와라. 자, 여러분 이제 주가를 더 상승시키고 싶은데 높은 곳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밑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매집할 거면 위에서 매집하는 것보다 밑에서 매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매집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에 넣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락에 눌러줄 때 공격하거나 또는 뭐 30일 기다려라라는 뭐 얘기, 또 3박 4일 기다려라는 얘기, 주식 바로보기 1권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공략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 주식이 좋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좋은 회사 주식도 어떻게 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고르고 좋은 위치를 사는 거다. 아시겠죠? 좋은 종목을 고르고 좋은 위치를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물 떠놓고 별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와라, 내려와라. 제발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야, 참 시세 본출 함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말만 듣고 사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추격하게 된다. 추격하게 된다. 아시겠죠? 예. 좋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위치를 사는 거다. 좋은 위치를 사기 위해서 꾸준히 기다리거나 뭐 전략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푸드웰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뜯어본 내용인데요. 아무튼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한 다음에 좋은 종목 고르고 또 눌러준 자리에 공격하는 위치를 사는 이런 생각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좀 눌러주시고 이기저기 좀 광고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